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에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6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래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사재기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가전제품, 식료품, 운동복 등 온갖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기 바쁘다고 보도하면서 언제 오를지 모를 가격 인상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일 오후 억만장자 사업가 마크 코버는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글을 올려 팔로워들에게 사재기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치약부터 비누까지 보관할 곳만 있다면 무엇이든 사놓으라면서 상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 새로 수입품을 주문해 재고를 채워 넣으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점들은 제품이 설령 미국산이라 할지라도 가격을 대폭 올리고 이를 관세 탓이라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 외에도 중국 당국은 미국 내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따라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또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군수업체 16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산 자동차에 25%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오늘 회견에서 미국 시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비춰볼 때 미 행정부는 결국 정책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희망을 주기는 원치 않는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적용 상품은 관세 적용을 유예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적용 상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동차 부품 역시 신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에서 제공되는 커피의 위생 문제를 폭로해 승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 승무원 케빈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기내 커피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 실태를 상세히 공개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항공사의 일반 드립 커피는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물탱크 관리와 커피포트 세척 과정에서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빈은 기내 커피 제조에 사용되는 물탱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물탱크가 거의 청소되지 않는다며 그 물을 이용해서 기내에서 커피를 만들기 때문에 탱크 부분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커피포트 세척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그는 커피포트의 물을 일반 배수구가 아닌 화장실 변기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기와 커피포트가 매우 가까워지면서 커피포트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 영상은 72만 6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포의 충격으로 다우 산업평균 지수가 1600포인트 하락하는 등 미국 주식이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대폭락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지난 2일 오후 대대적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둘러싼 두려움은 이미 월가의 주요 건전성 척도인 S&P 500 지수를 사상 최고치보다 10% 낮췄습니다. 생츄어리 웰스의 메리앤 바텔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럼프는 여전히 최악의 관세 시나리오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PFAS에 의존하지 않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된 PFAS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이 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음식과 물을 통해 인체에 투입할 수도 있으므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은 PFAS에 의존하지 않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설계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PFAS를 포함하지 않은 비불소 용매를 개발해 전해질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실험 결과 PFAS가 없는 셀은 이온 페어링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았다는 것으로 극한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했고, 사이클은 화씨 60도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한 용량 유지가 더 좋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